JSP 파일 안에서 자바 코드들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JSP 태그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JSP 태그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시문, 선언문, 스크립틀릿, 표현식, 그리고 주석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모든 JSP 파일에는 지시문이 꼭 하나씩 이상은 있을 거고요. 지시문이 하나씩 이상은 있을 것이고 자바 코드, 뭐 변수를 선언한다거나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한다거나 혹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립틀릿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할 게 아마 이런 표현식 out.print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써주기 위해서 변수 이름이나 혹은 메서드 호출 결과를 써주는 표현식. 그래서 스크립틀릿과 표현식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지시문은 거의 대부분 자동 완성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장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스크립틀릿과 표현식을 사용할 일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선언문은 아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멤버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한다거나 메서드를 따로 정의를 한다거나 그럴 일은 JSP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문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지시문, 스크립틀릿,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JSP 코드를 볼게요. JSP 코드를 보시면 %골뱅이 이게 지시문, 디렉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디렉티브에는 여러 가지 지시문이 있어요. 뭐 페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페이지밖에 없죠. 페이지 지시문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include라고 하는 지시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nclude라고 하는 지시문을 보여드리고요. 페이지 지시문은 JSP 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하는 것을 페이지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지시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이 임포트 구문일 거고요. 임포트 구문일 거고 그리고 모든 JSP 페이지는 이런 게 있어요. 뭐 랭귀지는 자바 랭귀지를 사용한다. 컨텐트 타입은 이런 거를 사용한다. 페이지 인코딩은 뭐 UTF-8이다. 이런 것들 사용을 하고요. 사실 얘는 쓰나 마나예요. JSP가 자바 서버 페이지잖아요.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자바밖에 없어요. C나 C++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사실 이 확장을 위해서 넣어둔 그런 필드입니다. 어트리뷰트예요. 이거는 뭐 JSP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확장성을 위해서 넣어둔 건데 아직까지도 자바 이외에 다른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없고요. 페이지 디렉티브 중에서 컨텐트 타입 이 부분은 서블릿에서 우리가 했었던 부분. 서블릿에서 이런 코드 기억나시죠? 어떤 코드냐면 요 안쪽에서 할까요? response.set content type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코드 기억나시죠? 이 코드. 그래서 리스폰스를 작성하기 전에 리스폰스의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HTML이고 캐릭터 셋은 UTF-8이다. 이렇게 설정했었잖아요. 여기에 썼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텍스트 HTML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 리스폰스의 컨텐트 타입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두 게시나 두 포스트에서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거였었단 말이에요. 이 설정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설정을 해주는 게 여기 컨텐트 타입이에요. 똑같죠? 들어가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기 한글들 들어가잖아요. 이런 한글들, 이런 문자열들이 전부 다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rim directive white space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말씀드렸죠. JSP가 자바로 변환이 될 때 이런 스크립트들 때문에 이런 디렉티브들이 전부 다 공백으로 들어가 버려요. 공백으로 들어가 버려서 파일이 쓸데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림,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트리뷰트들이 굉장히 많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임포트, 랭귀지,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 뭐 이런 정도는 필수. 뭐 선택 뭐 그런 거고요. 더 많은 그런 속성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트리뷰트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은 JSP에서 자바로 변환이 될 때 싹 무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자바 파일로 만들어지지 않는, 변환하지 않는 그런 코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여기에만 있는 주석인 거예요. 이게 주석이고요. 주석. 그 다음에 이거를 스크립트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크립트릿은 메서드 안쪽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메인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지만 여러분들 우리 코드가 클래스 안에 무슨 코드 있어요? 클래스 안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이렇게 하고 중괄호 있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 코드들을 어디서 작성해요? 이 안쪽에서 코드들 작성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 system.out.println 이런 것도 넣고 if 뭐뭐뭐 이런 것도 넣고 for 뭐뭐뭐 이런 것도 넣고 그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문장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변수 선언할 수 있잖아요. 뭐 int x는 얼마, 뭐 int y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 안쪽에서 작성할 수 있는 자바 문장들, 이거는 전부 다 어디서 작성한다? 스크립트릿 안에서 작성한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릿 안에서 작성되는 문장들은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될 때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드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프라이빗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역 변수니까. 지역 변수에는 프라이빗 붙일 수 없잖아요.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당장 컴파일 에러. 이거 컴파일 에러란 말이에요. 컴파일 에러. 안 돼요. 파이널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파이널은 괜찮아요. 네, 파이널은 괜찮아요. 네. 파이널은 지역 변수도 가능하고 멤버 변수도 가능한 게 파이널이에요. 네, 그래서 파이널은 괜찮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 메서드 안쪽이기 때문에 자바는 메서드 안쪽에서 메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메서드 안쪽에서 public, void, test 안 되잖아요. 자바에서 메서드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의 멤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서드를 만들려면 클래스의 멤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선언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메서드 안쪽에서는 메서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또 다른 메서드 만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단 말이에요. 메서드 안에서 클래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에러 나요, 안 나요? 에러 안 나죠. 이거 무슨 클래스라고 그래요? 내부 클래스. 클래스가 클래스를 가질 수 있고 메서드 안에서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자바 문법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부 클래스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크립트릿 안에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클래스 선언하는 건 가능해요. 메서드를 선언하는 건 안 돼요. 이게 그 메서드 안쪽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클래스를 만들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스크립트릿 안에서 클래스를 만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렉티브 아까 퍼센트 골뱅이.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게 임포트문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임포트문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와 메서드 정의하는 코드. 선언문은 느낌표.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 메서드 안에 포함될 코드들. 어떤 메서드 안쪽에 포함되는 코드들. 그래서 지역 변수 선언할 수 있고 메서드 호출할 수 있고 조건문 반복문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JSP 안에서 지역 변수 선언했고 반복문 호출할 수 있고 조건문 만들 수 있고 이런 코드들을 한 거였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크립트릿 안에서는 어떤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스크립트릿 안에서 만드는 코드들은 메서드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자기 지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파라미터는 메서드 안쪽에 있는 지역 변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무슨 클래스 무슨 점 자바 하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자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 그 멤버 변수들도 스크립트릿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치고 우리 메인 클래스 만들잖아요. 메인 클래스 이렇게 만들잖아요. 안쪽에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멤버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트 뭐 멤버 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메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void, 테스트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냥 타입은 생략할게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라이터, 아웃 이렇게 하고 뭐 여기는 리퀘스트 그냥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 작성되는 코드들을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들이 이런 메서드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out이라고 하는 변수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가 이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 변수, 파라미터, 메서드의 파라미터,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 사용할 수 있겠죠. 뭐 get 파라미터 이렇게 호출 가능하겠죠. 그렇죠?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있으면 이 멤버 변수를 다른 메서드의 그 바디 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메서드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파라미터 객체를 가지고서 메서드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릿 안에서 뭘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크립트 리드 안에서 out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리드 안에서 request 하면 이런 메서드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네들이 자동 완성돼서 스크립트 리드 안에서 out.print, request.getParameter 이런 거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코드가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코드가 어디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메서드의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면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 그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있을 테니까 그 멤버 변수 중에 하나가 뭐다? out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 중에 request respons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릿 안에서는 언제든지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리스폰스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내장 객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JSP 내장 객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JSP가 자바로 변환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 얘네들이 이런 변수들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겠구나. 스크립트 리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클래스가 변환된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크립트 리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스크립트 리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스크립트 리드도 거의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것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다 태그로 바뀝니다. 바뀌고 여기 표현식. 표현식은 변수가 오거나 변수에서 메서드를 호출해서 호출 결과 리턴 받는 거. 메서드 호출 결과를 리턴 받아서 값 하나를 출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 JSP의 구성 요소입니다. 5개 기억하셔야 돼요. 디렉티브, 선언문, 디클러레이션, 스크립트릿, 익스프레션. 지시문, 선언문, 스크립트릿, 표현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5가지 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시자들 중에서는 저희가 사용한 지시자는 페이지밖에 없었어요. include라고 하는 지시자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include라고 하는 지시자를 하기 전에 왜 그런 게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다음을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뉴스 기사를 볼게요. 어떤 뉴스 기사를 들어가더라도요. 다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쪽에 있는 뉴스 기사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모양을 볼까요? 항상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요렇게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요만큼을 보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일 아래쪽 여기를 보세요. 여기. 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달라져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달라지는데 제일 위쪽에 다음 뉴스, 연예, 스포츠,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뭐 바로가기, 뉴스, 홈, 언론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회사 소개. 여기는 어떤 뉴스 기사를 들어가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기사에서 기사 하나를 딱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 똑같죠. 그렇죠. 물론 여기가 어디가 선택되어 있느냐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기 똑같고요. 아래쪽. 여긴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여긴 좀 다르네요. 여긴 좀 다르고. 만약에 뉴스에서 경제 기사 해가지고 하나 들어갔어요. 그죠? 위쪽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고 쭉 내렸더니 여기 똑같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웹페이지들은 페이지들마다 얘네들은 다 어쨌든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템플릿이 있어야 될 거예요. 뉴스 사회 기사에도 저런 템플릿이 있어야 될 거고, 경제 기사에도 저런 그 템플릿이 있어야 될 거고, IT 기사에도 저런 템플릿이 있어야 될 텐데, 모든 템플릿마다 항상 들어가는 포맷이 위쪽과 그 다음에 아래쪽은 똑같고, 위쪽과 아래쪽은 똑같고,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는 이 섹션 부분, 이 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같은 웹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때,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매번 복붙해서 쓸 거냐? 아니면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웹페이지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부분을, 요 부분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고, 본문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고, 푸터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의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을. HTML에서는 이게 안 돼요. HTML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데 JSP는 이게 가능해요. 요만큼 들어가는 JSP 하나 만들고, 요만큼 들어가는 JSP 하나 만들고, 요만큼 들어가는 JSP 하나를 만들어서 메인이 되는 부분 있죠. 메인이 되는 부분에서 얘를 포함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딱 완성을 시키면 항상 똑같은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지시자 중에서 include라고 하는 지시자가 있어요. include. 그래서 include 지시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요. 웹앱 밑에서 JSP를 선택을 할게요. JSP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5번이라고 할게요. 5번 include 라고만 할게요. 디렉티브까지 쓰고 싶은데 JSP입니다. JSP이고 5번 include finish. 네. include.jsp가 만들어졌고요. 네, 타이틀 여기를 JSP 2번 할게요. 그 다음에 제목 하나 넣을게요. 제목 include directive 이렇게 하고요. 제목 하나 더 넣을게요. 작은 제목, 소제목 하나 넣을게요. 여기는 뭐 메인 페이지 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 될 페이지예요. 근데 이런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어떤 거는 뭐 경제 기사 메인 페이지, 어떤 거는 뭐 사회 기사 메인 페이지, 어떤 거는 IT 기사 메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페이지가 헤더와 푸터가 같은 형식을 갖는 거예요. 같은 형식을. 자, 그럼 일단 요것만 보면은요. 요것만 우리가 요청을 보내볼까요?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5번 include.jsp 하고서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만. H1하고 H2 이렇게만 있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항상 똑같은 형식, 모든 파일이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조각, 여기도 작은 조각 2개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SP가 또 있어야 돼요. JSP가 또 있어야 되는데 other 하시고 JSP 선택하시고요. JSP 선택하시고 여기를요. 같은 5번 헤더 JSPF 확장자 줄게요. 이번에는 제가 JSP 다음에 F라고 붙였어요. 이 F의 의미는 프래그먼트라는 뜻입니다. 프래그먼트. 조각이란 뜻이에요. 조각. 그러니까 JSP가 아니라 JSP 조각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JSP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피니쉬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헤더나 HTML, 헤드, 바디 이런 거는 다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면 메인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메인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저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딱 필요한 것만, 필요한 태그만 헤더라고 하는 태그 넣고 여기 클래스 정보 줄까요? 이건 나중을 위해서 헤더 이렇게. 홈페이지입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미지도 넣고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헤더라고 하는 태그는 div랑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블록 영역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div랑 다른 점은 div는 그냥 블록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특징만 있지만 헤더는 div, 디비전인데 페이지, 그 웹페이지의 본문이 아니라 웹페이지의 헤더에 해당하는 div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더. 얘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얘를 어디다가 포함을 시킬 거냐면 include에다 포함을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메인 페이지예요. 메인 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헤더가 있으면 푸터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별도의 파일로 만들게요. 그것도 별도의 파일로. 마찬가지로요. 웹앱에서 오른쪽 클릭. New. JSP. 자, 똑같이요. 5번. 이번에는 footer. 이번에는 확장자를 JSP로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유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finish.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우셔도 돼요. JSP로 만들더라도 다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랑 비슷하게 footer 이렇게 만들고요. 클래스도 footer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뭐 회사 소개 뭐 이런 정도로만 할게요. 이런 정도로만 뭐 별다른 거 크게 내용을 넣을 건 아니어서. 보통 이런 곳에 많이 넣는 게 뭘 많이 넣냐면 뭐 itwil.co.kr 뭐 이런 식으로 회사 홈페이지 주소나 혹은 뭐 아니면 회사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 주소나 이런 것들 보통 많이 넣죠. 보통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정도로만 할게요. 이런 정도로만. 자, 이렇게 해서 헤더와 푸터 두 개가 있습니다. 헤더와 푸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자, 여기를 묶을까요? 여기를 이 전체를 섹션이라고 하는 걸로 묶죠.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뭐 클래스, 메인. 클래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디가 있으면요. 바디 안에 헤더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푸터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의 웹페이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메인만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메인만 만들겠다.
자, 이제 지시자를 설명을 지시자의 그 목적은 설명을 드렸고요. 지시자의 목적은 설명을 드렸고 어떤 JSP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JSP나 JSP F 파일이나 HTML도 가능해요. HTML도 파일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디렉티브를 사용하냐면 %골뱅이 이름을 모르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디렉티브는 딱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clude, page, taglit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디렉티브는 include, page, taglit 이렇게 딱 세 개예요. 세 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모든 건 전부 다 페이지 디렉티브였었고요. 페이지 디렉티브였었고 include를 사용하시면 돼요. include. 공백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는 파일이에요. 파일. 그럼 파일 이름은 지금 같은 폴더에 있죠. 웹앱이라고 하는 같은 폴더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그 폴더 같은 폴더니까 폴더 이름 쓸 필요가 없고요. 5번 헤더라고 했죠. header.jsp F 여기서는 F를 붙여서 썼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후터가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후터가 들어갈 부분이니까 % 골뱅이. 그 다음에 include 컨트롤 스페이스 파일 5번 .jsp 이렇게 JSPF라고 하는 파일 형식도 include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JSP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도 include를 할 수가 있고요. HTML도 include를 할 수가 있어요. HTML. 자,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만 먼저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만 먼저 보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갔죠. 회사 소개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고요. H1, H2는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만들어진 HTML을 보세요. 만들어진 HTML을 보시면 헤더, 섹션, 부터 전체적인 구조가 HTML 전체적인 구조가 헤더, 섹션, 부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브라우저가 5번 include.jsp를 보여주세요 하고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서버는 include.jsp 요 파일만 딱 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서버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 서버는 그 JSP 파일을 딱 봤더니 여기에 뭘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header.jsp를 포함시키래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아까 헤더 있었죠. 헤더. 이 내용. 그죠?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 아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 그 다음에 섹션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include 하라고 되어 있어요. include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JSP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파일이 합쳐져서 첫 번째 파일, 그 다음 현재 파일, 그리고 세 번째 파일.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합쳐져서 하나의 JSP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JSP가
무엇을 만들어준다? 컴파일 되고 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의 헤더, 섹션, 푸터로 이루어진 HTML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서버가 무엇을 보내준다? 서버가 리스폰스,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달받은 응답으로 받은 HTML 코드는 헤더와 섹션과 푸터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HTML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헤더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여기에 메인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 푸터가 포함이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통 그 현업에서 그 웹페이지를 만들 때 항상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쪽에 항상 반복이 되거나 아래쪽에 항상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모든 JSP에다가 컨트롤-C, 컨트롤-V 하고 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기다가 반복되는 부분들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다 이미지도 넣고 메뉴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메인에다가 합치는 거예요. 그럴 때 include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include. 이때 include 할 때 확장자는 JSP-F여도 되고요. JSP여도 됩니다. 근데 그 JSP-F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JSP-F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일.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JSP에 포함돼서 사용할 파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JSP 조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JSP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파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파일들에서는 확장자 F를 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권장을 해요. 그걸 권장을 하고요. 요거는 시키고자 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골뱅이 include %gc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사용하면 되고 얘는 그 include gc자가 사용된 위치에 include gc자가 사용된 위치에 그 해당 내용들이 실제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이 각각 따로 컴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include가 사용된 곳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삽입된 후 하나의 자바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clude를 사용하면 자바 클래스가 파일이 3개잖아요. JSP가 3개잖아요. JSP가 3개여도 클래스가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클래스는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5번 헤더와 include와 메인과 footer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클래스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 그래서 뭐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자바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그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CSS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CSS가 적용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메인에서만 CSS를 링크를 해줍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네, 그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별도의 CSS 파일을 만드실 때 우리 어디다 만들었어요? 전부 뷰에 관계된 거는 웹앱 밑에서 만들었잖아요. 자, 웹앱 밑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웹앱 밑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폴더 이름은 CSS라고 할게요.
폴더 이름은 CSS. 자, 그 다음에 CSS 폴더 밑에서 other라고 하시고 여기서 CSS 검색해 보시면 웹에 CSS가 있죠. 네, CSS. 그래서 여기는 뭐 my style이라고 할까요? my style. CSS 밑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CSS는 이렇게 그 어떤 캐릭터 셋을 사용한다. 여기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클래스를 주는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점 헤더라고 하는 클래스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점 footer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었죠? 기억나시죠? 그 섹션 이렇게 나눠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include에서는 여기 섹션에다가 클래스 속성을 메인이라고 줬고요. 여기가 메인이 되는 부분이다. 네, 뭐 그렇게 했었고 헤더를 만들 때 이 헤더라고 하는 태그 안에 헤더라고 또 클래스를 줬어요. 그죠? 클래스 이름을. 그 다음에 footer를 만들 때 footer 클래스 안에 footer 그 태그 안에 클래스 이름도 footer라고 줬어요. 그렇죠? 이 footer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헤더라고 하는 클래스, footer 클래스, 헤더 클래스에다가 무엇을 잡아주겠다? 스타일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높이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높이를 200픽셀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랑 컬러만 한번 바꿔볼까요?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 제가 뭐 아는 색깔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 요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를 여기서는 저거의 절반으로 할게요. 절반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진한 회색으로 할까요? 진한 회색으로 하고 컬러를 화이트로 해볼게요. 컬러를 화이트로. 그리고 보통 아래쪽에는 글씨들은 좀 작게 나오죠. 아래쪽엔 글씨들이 작게 나오니까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80%에만 해볼게요. 80%. 자, 이렇게 하고서 이 CSS 파일을요. 이렇게 만든 CSS 파일을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 클래스를 주려면 여기다가 스타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헤더, HTML, 헤드, 스타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후터도 마찬가지죠. 후터도 HTML, 헤드, 스타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메인에다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메인에다가. 여기 헤드가 있으니까. 여기 헤드가 있고 여기에서 뭐 있어요? 별도의 파일 링크할 때 어떻게 했었죠? 링크, 스타일은. 그죠? 스크립트는 그냥 스크립트라고 하면 되는, 스크립트를 링크할 때는 똑같이 스크립트인데 CSS 파일은 링크였었단 말이에요. 링크에서 속성이 rel, 그죠? rel하고 또 하나가 href였나요? 요거 두 개 있으면 돼. 여기에는 뭐 스타일 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든 게 우리가 CSS 밑에 my style.css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딱 넣었어요. 요거 하나만.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헤더에 스타일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후터에 스타일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뭐 여기는 우리가 아직 스타일 안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로따로 만들었던 JSP에서는 스타일이 매겨지지 않았죠. 없었잖아요. 이게 스타일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타일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include 지시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파일들이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니까 여기 있는 링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스타일 시트에 있는 CSS 파일에 있는 그 내용들이 클래스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으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런 파일이 이렇게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똑같은 크기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여기가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include 지시자가 있어요. include 지시자. 네. 그래서 지시자는 세 가지 알고 페이지, include 저희가 하나 안 한 게 태그립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JSP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들 잘 되십니까?